저희 집에 새로 입주한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2025년 4월에는 총 14권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이번 달에 저희 집에 새로 입주한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2025년 4월에는 총 14권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되게 재밌어 보이는 책들 많거든요. 책이 많으니까 소설, 비소설로 나눠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한국 소설부터 갈게요. 첫 번째 입주 도서는 조예은 작가님의 시프트입니다. 이거 구매한 책이고요. 조예은 작가님 책은 그냥 제가 별 고민 없이 쉽게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늘 재밌으니까. 그동안 작가님이 경장편, 단편 위주로 쓰셨는데 이거는 장편 소설이고요. 소재가 좀 독특해요. 이게 시프트, 고통을 옮기는 자거든요. 이 주인공이 특이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 몸속에 있는 병을 다른 사람 몸에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병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수혜자와 피해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능력임과 동시에 저주가 되는, 요것 때문에 주인공이 이제 어떤 복잡한 사건에 얽매이게 된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저는 이거 사자마자 다 읽었는데 거의 한 번도 안 쉬고 읽었어요. 조예은 작가님의 소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믿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예은 작가님의 시프트였습니다. 네, 다음 입주 도서입니다. 박혜진 편집자님이 엮은 퍼니 사이코 픽션이라는 단편 소설집인데요. 요거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책 프롤로그 첫 문장이 이래요. 다채로운 사이코들을 한 권의 책에 모아야겠어. 요래 가지고 이제 7편의 단편 소설을 모은 겁니다. 이 소설들이 다 세기말 근처쯤에 쓰여진 소설들인데 왜 요즘에 그 피폐 소설 이런 거 일부러 찾아서 읽으시잖아요. 여기 실린 소설들도 사람을 뭔가 굉장히 뾰족하게 히스테릭하고 약간 오락가락하게 만들어요. 작품 하나하나를 굉장히 잘 고르기도 했고 각 작품의 끝마다 박혜진 편집자님의 해제가 붙어 있거든요. 요게 또 되게 별미예요. 요런 시선으로 소설을 보니까 더 재밌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좀 알려줍니다. 진짜 재밌게 읽고 있어서 조만간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좀 이상하고 터질 것 같고 미쳐있는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퍼니 사이코 픽션이었습니다. 다음 입주 도서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진짜 벼르고 벼르다가 이제야 산 책인데요. 김보영 작가님의 장편 소설 사바삼사라서입니다. 이 비닐 보이세요? 이거 사놓고 아직 뜯지도 못했는데 내용이 엄청 방대해 보이죠? 이 서울 연남동에 어떤 뒤틀린 시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설명하기로는 불교 신화와 한국인의 욕망을 날카롭게 파고든 세계관이라고 하고요. 치열한 논리 싸움과 숨막히는 활극을 펼쳐낸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한국 설화 같은 것을 다 넘나드는 이야기라고 하고요. 제가 김보영 작가님 작품을 읽어본 적이 아직 없는데 굉장히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작가분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표지가 진짜 미쳤어요. 제가 본 표지 그 디자인 중에 정말 손에 꼽히게 이뻐서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구매욕이 자극됐던 책입니다. 시간 넉넉할 때 한 번에 잡아서 확 읽어보려고 해요. 김보영 작가님의 사바삼사라서였습니다. 네, 그 다음 책은 2025년 미는 북클럽을 통해서 선택한 도서고요. 박지영 작가님의 경주는 왜냐하면입니다. 요게 이제 단편 소설이 3개 들어있는데 다 돌봄에 관한 소설들이래요. 제가 또 요 주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소개를 읽어봤더니 이 표제작의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집착당하고 싶어하는 인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뭔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요런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한 소설들이 실려있다고 해서 기대 중입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왜냐하면을 골랐고 그 다음으로 고른 책이 요 책입니다. 임선우 작가님의 빛이 나지 않아요. 얘도 단편 소설 3편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테마는 관계 맺기인 것 같아요. 근데 소재가 좀 특이해가지고 뭐 변종 해파리, 나무가 되어가는 남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책 소개에서는 이거를 두고 이제 따뜻한 환상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풀어낼지 너무 궁금해서 선택을 했고 일단 요 표지에 있는 해파리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이 간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고른 책이 요거. 이디스 워튼의 기도하는 공작 부인인데요.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해외 소설로 넘어가 보면 되겠네요. 보통 이디스 워튼을 굉장히 청량하고 뭔가 열정적인 그런 성장 소설로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여름이라는 작품 통해서 이디스 워튼을 알고 있는데 이 소설은 또 호러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인간 심리를 굉장히 잘 잡아내는 서스펜스라고 하는데 저는 이디스 워튼이 호러도 쓰는지는 몰랐어가지고 무척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번에 나온 책이라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읽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3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입주 도서는 제프리 유제니디스의 버진 수어사이드입니다. 이것도 이제 미는 북클럽 선택 도서인데 이 작가가 미들섹스라는 작품으로 그 뉴욕타임스 21세기 선정 도서 거기에 이름 올렸었거든요. 미들섹스는 양성 인간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그게 읽고 싶었어요. 근데 그 책이 1권, 2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일단 제프리 유제니디스의 다른 책을 먼저 읽어보자. 한 권짜리를 해서 선택한 게 이 버진 수어사이드입니다. 근데 또 이게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한 가문의 5자매가 모두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의 진상, 소문을 밝히는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영화도 있다고 해가지고 좀 고루고루 재밌게 즐겨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버진 수어사이드 골랐고요. 이제 소설은 요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다음 입주 도서는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입니다. 이 책은 진짜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요 띠지가 너무 강력해요. 신영철, 은유, 무라카미 하루키 추천이고요. 신영철 평론가님은 해제를 또 따로 실어주셨어요. 이 책에. 이것만으로도 일단 너무 압도적이었는데 내용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가 페루에 있는 다리인데 이게 18세기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위를 건너던 여행자 5명이 사망했는데 한 수사가 이 사건을 이제 조사하고 희생자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 사고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신의 계시인지 이런 걸 이제 밝혀나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참사와 재난에 대응하는 이야기들, 상실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되게 관심 가지는 주제여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 입주 도서로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소설 끝나고 비소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비소설 첫 번째 입주 도서는 바쇼의 하이쿠입니다. 이것도 이제 미는 북클럽 선택 도서로 골랐고 제가 가끔 하이쿠를 읽으면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하이쿠, 일본의 시 형식이죠. 특수한 음수율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시거든요. 이게 되게 서정적이고 뭐랄까? 가슴을 막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어떤 자연 풍경 속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똑 떨궈놓은 것 같이 만들어주는 예컨대 이런 하이쿠들입니다. 수선화와 새하얀 장지문의 화사한 반광. 그러면 뭔가 머릿속에서 이게 팍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게 좋아서 하이쿠를 종종 보는데 하이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 바쇼의 하이쿠. 해설도 되게 잘 나와 있고 작품도 여러 개 실려 있어가지고 바로 고민 없이 선택을 한 책입니다. 여름밤에 좀 펴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입주 도서는 인문 철학책입니다. 스토아 학자인 세네카의 철학을 요즘 세대에 맞게 굉장히 쉽게 풀어낸 책이거든요. 세네카의 오늘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작가 이름이 되게 멋있는데 다리우스 포르입니다. 세네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제 너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외부 세계의 고난과 혼란에 휩쓸리지 말고 너 스스로 품위 있고 지혜롭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 책도 뭔가 삶의 균형을 잡는 데 좀 도움을 줘요. 나의 내면과 외면, 안과 밖,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요 사이에서 뭔가 이제 뭐 정신이 없는 분들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네카의 오늘 수업 이달에 또 들어왔고요. 다음 입주 도서는 외로움의 책입니다. 다이앤 앤스의 책이고요. 보니까 이 책은 지금 계속 입소문을 좀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제 채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외로움이라는 키워드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 중에 이 주제를 다루는 책들이 많고 이 책도 이제 그런 책인데 특히 왜 좀 모순된 감정 있잖아요. 나는 고독 속에서 혼자 자유롭고 싶은데 동시에 바깥 세계의 그 관계 맺기와 따스함을 동시에 원하게 되는 이런 상충되는 욕망을 굉장히 잘 잡아내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 훑어보면서 특히 좋았던 문장이 목격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문장이었거든요. 그게 읽자마자 가슴에 콱 박혀가지고 이 책은 빨리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읽고 또 내용 전해드릴게요. 다이언 앤스의 외로움의 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연 에세이입니다. 짜잔! 거북의 시간이라는 책이고요. 사이 몽고메리가 짓고 맷 패터슨이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이거 받자마자 읽었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작가가 거북이를 구조하는 연맹에 들어가게 돼요. 원래 거북이가 엄청 오래 살기도 하고 회복력이 정말 좋아서 웬만해선 잘 죽지 않는 생물이래요. 근데 얘네가 이제 인간이랑 부대껴서 살아가면서부터 속절없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북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생긴 어떤 단체, 약간 괴짜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단체에서 이제 거북이 구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구조 이야기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이 거북이라는 생명이 주는 그 이야기들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이 생명의 어떤 특성,
존재 자체?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웬만한 철학책이나 에세이보다 훨씬 더 삶의 지시등이 되어주는 책이다. 이 거북이란 존재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자연 에세이는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도 많이 안 읽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책은 한 번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이먼 고메리의 거북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입주도서는 미ንም사의 한편 시리즈 16번째 책 유머입니다. 요거 미눔북클럽으로 선택한 책이고요. 진짜 공감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 유머라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내 삶에 너무 미미하게 주어진 스탯이야 이게. 근데 세상은 또 점점 유머를 갖춘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뭔가 유머, 웃음, 코미디 이런 키워드 옆에 항상 이제 기웃기웃하는 편인데 이 유머라는 게 너무나 고도의 기술인 거예요. 엄청난 섬세함과 관찰력을 요하기도 하고요. 무척 첨예해져야 되는 장르인 것 같거든요. 단순히 뭐가 재미있고 재미없고의 문제도 있지만 조롱, 희화, 풍자 같은 이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누가 웃기고 누가 웃느냐 이 웃음의 격차라는 게 또 어떤 차별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가 많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아마 담겨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고른 책입니다. 얼른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의 유머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입주도서가 문학의 쓸모라는 책입니다. 작가 이름이 앙투안 콩파뇽입니다. 이 책은 지금 제가 이제 읽고 있는데 이 책의 슬로건이 뭐냐면 문학은 돈이 된다입니다.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보통 문학은 이제 가난과 연결이 되면 됐지 돈이 된다고 말하기는 또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문학을 쓰고 생산하는 입장보다는 소비하고 향유하는 입장에서 쓴 글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프랑스도 문과 쪽의 학문이 뭔가 무용하고 취업하기 어려운 학문으로 여겨진대요. 문학사, 철학 이런 거 배우면 배워서 어디다 쓰게 약간 이런 반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독서, 읽는 행위라는 이 느릿느릿한 행위가 분명히 수익이 있는 행위다. 늦게 돌아올지언정 반드시 읽는 이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넓은 의미에서 문학의 쓸모를 이야기하는 책인 거죠. 재밌게 읽고 있어가지고 조만간 소개해드릴게요. 문학의 쓸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들어온 14권의 책 모두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왜 가끔은 아주 작은 정보만으로도 어떤 책에 구미가 당길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갈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